연구원은 자기 연구에 대해서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연구소 대학생 기자단 폴라이터 6기 배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2부 진행 순서를 맡게 되었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연구소 해양연구본부 소속의 김태완입니다. 네, 저는 극지연구소 해양연구본부의 하선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해양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 연구는 계속 바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지 육상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극의 여름철에 해당하는 12월부터 2월까지 하계 집중 기간 동안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라원을 타고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1년에 한 두세 달 정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최근에는 아라원을 타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승선 인원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남극 해양 연구는 남극의 어느 바다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최근까지 저희는 남극 아문젠해와 로스의 서남극해에서 기후변화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아문젠해에서는 저희가 장비를 설치를 해서 2년 동안 자료를 얻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주로 여름철에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이 2년 동안 연속된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한 바닷물의 유입량이 여름철에보다 작다는 것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세종기지 앞바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해양 유기화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해양 식물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자외선 흡수 물질이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외선 흡수 물질로 인해서 식물 플랑크톤이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육상에는 그 나무나 이런 녹색 식물들이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 산소를 배출하듯이 바다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식물 플랑크톤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식물 플랑크톤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굉장히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연구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특별한 순간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세종기지를 방문하면은 제일 먼저 저희를 맞이해 주는 것이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펭귄들입니다. 이러한 펭귄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주민으로 저희를 마중 나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요. 처음 제가 세종기지를 갔을 때는 눈으로 덮여 있었던 하얀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녹아서 보기가 힘들 정도로 눈이 많이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빈봉이 과거보다 많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빈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라원어로 연구 목표 지점에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남극해 연구 장소에 가기 위해서 세빙선이 해빙과 유빙들 사이를 비집고 겨우 연구 지점에 들어가서 연구를 수행했는데 빠져나올 때는 해빙하고 유빙들이 바닷길을 가로막혀가지고 자칫했다가 그곳에서 겨울을 보낼 뻔했습니다. 남극해는 바다가 굉장히 거칠다 보니까 멀미를 많이 하게 되는데 흔들리는 배에서도 식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국그릇을 손으로 잡고 식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남극 연구는 좋은 자료를 얻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남극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기회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한정된 시간으로 가장 좋은 자료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때론 그런 부담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극이란 곳이 자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남극에 설치해 놓고 2, 3년 후에 다시 방문해서 장비를 회수해서 자료 등을 받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는 그 장비들이 어떤 특별한 현상 때문에 분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잃어버린 장비도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가 계획했던 자료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때 연구원들이 굉장히 큰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뿌듯함을 느끼시는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같은 연구자들도 전부 다 과학자이다 보니까 동료들한테 인정받을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연구에 도움이 돼서 밑거름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들을 수행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지연 학생처럼 극지 연구에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상당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극지라는 한정된 지역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저한테는 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들께서 해양 연구를 계속 지금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양 연구를 꿈꾸게 되셨고 하게 되셨는지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학교 수업 때 극지를 다녀오신 선배님의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극지에 대한 꿈을 꾸게 됐고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연구자로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사, 박사를 해양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극지연구소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극지 연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양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 가지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원은 자기 연구에 대해서 재미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러한 재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겨내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아라운 타면은 밤낮없이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은 밤새면서 일하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면 두 분께 해양연구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해양연구는 저의 제2의 자아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정에서는 집사람의 남편이고 그리고 애들의 아빠로서의 모습이 있지만은 연구소에 출근해서 연구를 할 때는 또 다른 연구원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저는 제2의 자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 연구는 팀 스포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축구에서도 수비수, 공격수가 다르듯이 해양 연구팀도 해양 물리, 화학, 생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립된 환경에 있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라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안에 보면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리고 식사가 특히나 굉장히 잘 나와요. 일주일에 2번씩 바비큐 파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쌓인 스트레스를 운동이나 그런 좋은 음식 그런 것들로 많이 풀기도 합니다.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아무래도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장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가족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노트에 적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미래 해양연구원을 꿈꾸는 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극지에 대한 꿈을 대학교 1학년 때 봤던 극지 사진으로 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꿈을 갖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결국은 그 꿈을 이뤄갖고 극지 연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극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자기의 꿈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에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이라는 직업은 평생 연구를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호기심이 필요하고 그 호기심이 현재의 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연구자들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연구원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사실 우리 세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지에 대해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멋진 이 두 과학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정말 해양연구원으로서의 그런 꿈과 열정들이 더욱더 넘쳐지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차세대 극지 해양연구원의 주역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진행을 맡았던 배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